잠깐만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입안에서 피맛이 나거나 잇몸이 아픈 적이 있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생각지 못한 암 유발 원인을 알고 예방하는 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의 입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것 하나가 위암 위험을 13%, 대장암 위험을 9%, 간암 위험을 8%까지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진이 384만 명을 10년간 추적한 결과 그동안 우리가 나이 들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이 실제로는 전신에 암을 퍼뜨리는 무서운 신호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3분 후 여러분은 평생 몰랐던 놀라운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절대 중간에 끄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박정우입니다. 30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저는 이런 말을 정말 자주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이 하나 없어도 밥은 먹을 수 있잖아요. 잇몸에서 피 나는 거야. 뭐 대수롭지 않죠. 입냄새 좀 나도 양치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30년 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구강질환은 그냥 입안에서만 일어나는 국소적인 문제라고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몰랐던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서울대병원 김계영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이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이 연구는 2009년 구강검진을 받은 성인 384만 명을 무려 10년 이상 추적 관찰한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였습니다. 384만 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시나요?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7%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연구진은 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각 개인의 소득 수준, 교육 정도, 흡연 여부, 음주 습관, 운동 빈도, 기존 질병 유무까지 모든 변수를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구강질환 자체가 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었죠. 그 결과는 의료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치아가 없거나 잇몸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서 암이 더 많이 발생했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현저히 높았던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 치아가 빠진 경우 대장암이 13% 증가했습니다. 대장암은 한국인에게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인데 단순히 치아가 없다는 그 위험이 13%나 올라간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간암의 경우는 9% 증가했습니다. 간암은 한국인 남성에게 특히 치명적인 암 중 하나인데 역시 치아 상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던 것이죠. 위암은 8% 증가했습니다. 위암은 한국인에게 가장 흔한 암 중 하나인데 이 역시 구강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폐암도 4% 증가했습니다. 폐암은 흡연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치아 상태도 폐암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잇몸병인 치은염이 있는 경우에도 간암 위험이 8%, 대장암 위험이 7%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거울을 보시면서 잇몸을 확인해 볼 수 있나요?
빨갛게 부어 있거나 양치할 때 피가 나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다음 내용을 더욱 집중해서 들어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치과의사 선생님,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닌가요? 입안 세균이 어떻게 간암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처음 들으면 당연히 의심스러우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을 알면 여러분은 오늘 당장 칫솔을 들게 될 것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바로 만성 염증입니다. 우리 몸에서 염증은 사실 정상적인 면역 반응입니다. 상처가 나거나 감염이 되면 염증이 생기면서 치유 과정이 시작되죠. 하지만 문제는 이 염증이 만성이 될 때입니다.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그곳의 세균과 독소들이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퍼져 나갑니다. 마치 오염된 강물이 바다 전체를 더럽히는 것처럼요. 이때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24시간 비상경보 상태가 됩니다. 계속해서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고 정상 세포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인터루킨6 종양 괴사인자 -알파, C- 반응성 단백질 같은 염증 매개 물질들이 대량으로 생성됩니다. 이 물질들이 혈류를 타고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장기들에도 염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만성 염증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몸의 DNA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염증 과정에서 생성되는 활성산소들이 세포의 유전자를 공격하거든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이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하지만 만성 염증 상태에서는 활성산소의 생성량이 너무 많아져서 항산화 시스템이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DNA 손상이 누적되고 세포의 정상적인 성장과 분화 과정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손상이 누적되면서 결국 암세포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잇몸 속 세균 중에는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라는 악성 세균이 있습니다. 이 세균의 이름을 기억해 두세요. 이놈은 정말 교활합니다. 이 세균은 잇몸 조직을 파괴하는 독소를 분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교란시킵니다. 마치 적군인데 아군으로 위장하는 스파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더 무서운 것은 이 세균이 혈관을 통해 이동하면서 다른 장기에도 정착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간암 환자의 간 조직에서 이 세균이 발견되기도 했고 대장암 환자의 대장 조직에서도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이 세균은 우리 몸의 혈관벽을 손상시켜서 동맥경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잇몸병이 있는 사람은 심장질환과 뇌졸중 위험도 높아지는 것이죠.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우리 간, 대장, 위 같은 장기들의 염증을 일으키는 이 세균들, 그리고 그 변화는 수년이 지나면서 암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입안에서 쓴맛이 나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냄새가 심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미 이 악성 세균들이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냄새의 80%는 구강 내 세균이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생성하는 황화합물 때문입니다. 특히 메틸메르캅탄이나 황화수소 같은 물질들이 그 주범이죠. 이런 물질들이 지속적으로 생성된다는 것은 입안의 세균이 과도하게 증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균들이 만드는 독소들이 잇몸 조직을 통해 혈관으로 들어가면서 전신염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난다면 지금 당장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암을 막는 첫 번째 방어선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양치를 세게 해서 그런 거라고, 며칠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는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건강한 잇몸은 절대 피가 나지 않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난다는 것은 이미 염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염증이 만성화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 중에 50세 이상이신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더욱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번 연구에서 가장 충격적인 결과 중 하나는 50세 이상 장년층에서 치아가 없을 경우 암 발생 위험이 무려 18%까지 증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50세 이상에서 더 위험할까요? 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서 면역 시스템이 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구강세균이 혈관으로 들어가도 면역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제거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둘째, 타액 분비량이 감소합니다. 타액은 입에서 분비되는 침을 말합니다. 타액은 구강 내 세균을 씻어내고 중성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침이 분비되는 양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세균이 더 쉽게 증식하게 됩니다. 셋째, 누적된 염증 손상입니다. 젊을 때부터 조금씩 누적된 염증 손상이 50세 이후에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암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50세 이상에서 치아가 없는 경우 대장암 위험이 21%, 간암 위험이 16%, 위암 위험이 15% 증가했습니다. 이는 젊은 층에서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그럼 가난하거나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연구의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연구진은 소득 수준, 교육 수준, 생활 습관을 모두 고려해서 분석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동일했어요. 건강관리를 잘하고 소득 수준이 높은 그룹에서도 치아가 없으면 암 발생률이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을 소득 수준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했습니다. 가장 소득이 높은 그룹에서도 치아가 없는 경우 암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교육 수준별로도 분석했는데 대학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들에게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즉, 구강 건강에 대한 지식이 있고 경제적 여유가 있어도 치아가 없으면 암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담배를 전혀 피운 적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치아가 없거나 잇몸병이 있으면 암 위험이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흡연은 잘 알려진 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폐암, 후두암, 방광암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런데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구강질환이 있으면 이런 암들의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음주 습관에 대해서도 분석했는데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구강질환이 있으면 간암과 위암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즉, 구강질환은 흡연이나 음주와 같은 생활습관과 무관하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독립적인 위험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의학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발견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구강질환을 단순히 입안의 국소적 문제로 봤지만 이제는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질환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임플란트나 틀니를 하고 있으면 괜찮은 건가요? 잠깐만요. 이것도 안전하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임플란트나 틀니를 했다고 해서 구강질환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경우 임플란트 주변염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는 임플란트 주변의 잇몸과 뼈에 염증이 생기는 것인데 자연 치아의 치주병과 유사한 과정을 거칩니다. 실제로 임플란트 주변염은 자연 치아의 치주병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 주변에는 치주인대라는 자연 방어막이 없기 때문입니다. 틀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니 자체에 세균이 증식할 수 있고 틀니가 닿는 잇몸 부위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틀니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으면 칸디다균 같은 진균이 증식해서 구강 내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플란트나 틀니를 했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루 2회 이상이 제대로 된 칫솔질입니다. 아, 양치는 매일 하는데요. 잠깐만요. 정말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칫솔질을 대충 합니다.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칫솔모를 잇몸과 치아 사이 경계선에 45도 각도로 대고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작은 원을 그리며 닦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칫솔을 세게 문지르는데 이는 오히려 잇몸과 치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잇몸이 손상되면 세균이 더 쉽게 침투할 수 있거든요. 칫솔질 시간도 중요합니다. 최소 3분 이상, 가능하면 5분 정도 시간을 투자하세요. 치아 하나하나를 꼼꼼히 닦으려면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식후 3분 이내에 양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 3분이 지나면 구강 내 세균들이 음식물 찌꺼기를 이용해서 산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산이 치아를 부식시키고 잇몸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둘째, 치실과 구강세정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칫솔만으로는 치아 사이 세균이 40%밖에 제거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60%는 치실과 구강세정기로만 제거할 수 있어요. 치실 사용법도 중요합니다. 치실을 치아 사이에 넣고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치아면을 따라 C자 모양으로 감싸면서 세균막을 제거해야 합니다. 구강세정기는 치실이 들어가지 않는 깊은 잇몸 주머니까지 세척할 수 있어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잇몸병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셋째,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의 정기치과 검진입니다. 아픈 데가 없는데 왜 가요? 바로 이 생각이 위험합니다. 잇몸병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자각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기검진이 유일한 예방법입니다. 치과에서는 단순히 충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잇몸의 염증 정도, 치주 주머니의 깊이, 치아의 동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런 검사들은 환자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또한 전문적인 스케일링을 통해 칫솔로 제거되지 않는 치석을 제거하고 세균막을 깨끗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넷째, 틀니와 임플란트도 자기 치아보다 더 관리해야 합니다.
틀니는 매일 소독과 건조가 필요합니다. 틀니 전용 세정제를 사용해서 세균과 진균을 제거하고 밤에는 건조한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잇몸 점막 청결도 중요합니다. 틀니를 빼고 잇몸 마사지를 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염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보다 세균 감염에 더 취약합니다. 임플란트 전용 칫솔과 치실을 사용해서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다섯째, 입냄새와 잇몸 출혈을 절대 방치하지 마세요. 이것들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암의 조기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입냄새가 지속된다면 구강 내 세균이 과도하게 증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균들이 만드는 독소가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잇몸 출혈은 염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만성 염증으로 이어져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암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입안에서 이상한 느낌이 나지는 않나요? 혀로 치아를 훑어보면 거칠거나 끈적한 느낌은 없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 영상이 끝나는 즉시 거울을 보고 입안을 확인해 보세요. 거칠거나 끈적한 느낌은 세균막이 형성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세균막을 플라그라고 하는데 이것이 굳어지면 치석이 됩니다. 치석은 칫솔로 제거되지 않으며 세균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입안의 pH 변화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입안이 계속 산성 상태를 유지하면 세균이 더 쉽게 증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잇몸 염증이 더 쉽게 발생하고 만성화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여섯째, 올바른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설탕이 많은 음식이나 산성 음료는 구강 내 세균이 먹이가 됩니다. 특히 탄산음료, 과일 주스, 사탕 등은 구강 내 pH를 급격히 낮춰서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반면 섬유질이 많은 채소나 과일은 자연적인 세정 효과가 있습니다. 씹는 과정에서 타액 분비가 증가하고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은 구강 내 세균과 음식물 찌꺼기를 씻어내고 타액 분비를 촉진합니다. 일곱째, 스트레스 관리도 구강 건강에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켜 구강 내 세균 증식을 촉진하고 치주염과 구강암 위험을 높입니다. 규칙적인 구강 관리와 스트레스 해소는 구강 건강 유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알아본 구강 건강과 암의 연관성 어떠셨나요?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매일 3번 양치질하기, 정기적인 치과 검진받기, 금연과 금주하기 이런 간단한 실천들이 바로 암을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가 단순히 아름다운 것을 넘어 생명을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부터 달라지실 거라 믿습니다. 건강한 구강, 건강한 삶을 위한 여러분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희망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겁니다.